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교회로 향하는 발길을 끊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기독교인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21.3%, 2005년 18.7%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대학생 11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가 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들이 10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답변으로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5%나 됐습니다. 즉 둘의 하나는 교회가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배타성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일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 성경적 교리와 가르침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도 사실. 그렇다면 다원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복음 전도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승훈 숙명여대 교수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 도덕만을 강조하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억압되고 그렇다고 차이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대립되는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할 수 없어 혼란이 커진다며 다원주의 사회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차이를 대하는 방식 중에서 폭력적인 차별, 오만한 관용, 무관심한 공존은 의미가 없다며 인지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관심을 동반한 동감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개인의 창조성을 함께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전혀 낯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변화나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다른 타자에 대한 동감의 태도가 분명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사회, 문화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동춘 국제신학대학원 교수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 개인적, 영적 구원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 구조의 모순에 무관심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구원을 중시하는 입장은 자칫 영혼 구원에 소홀할 수 있다며 영혼 구원을 결코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와 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예민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원을 놓치지는 않지만 바로 창조의 이 창조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 전도 명령, 대위임령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문화 명령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명 역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 문화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일에 한국 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전국의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17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 교단 내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터를 마련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4층에 자리한 세터교회. 흔히 볼 수 있는 도시 속 소형 교회지만 이 교회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대다수 교인들이 탈북민이라는 점. 게다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감리교 1호 탈북 목회자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터교회는 문화, 경제, 사회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적응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탈북민 교회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이 먼저 온 탈북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 실패의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것도 탈북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교회, 탈북민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개척된 세터교회에 매월 2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는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었습니다. 정착이 시급한 교인들에게 많은 헌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16일 세터교회는 이 건물 4층을 매입하고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들이 지난해 12월 결성한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터교회의 안정된 사역을 위해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고 감리교 본부를 비롯해 회원교회들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한 것입니다. 더욱이 건물주가 시세 4억 5천만 원 이상의 매물을 선교를 위해 3억 원에 기꺼이 내놓았고 여기에 11조에 해당하는 3천만 원까지 헌금한 것입니다. 결국 세터교회가 가진 보증금과 후원금 중 1억 7천만 원이 모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임을 영적으로 기도의 운동을 뜨겁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금도 잘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오늘 세터교회 봉헌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철호 목사는 해외 이민교회가 이민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처럼 세터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입은 상처를 신앙으로 치유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상처, 탈북에 오면서 중국에서 받은 상처, 이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사회의 어떤 교육을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만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예배에는 감리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참석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편견 속에서도 세터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탈북민들과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걸고 탈북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세터교회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터교회가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은 매월 회원교회를 순회하며 한반도 평화와 탈북민의 정착 등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탈북 난민을 위한 현지 쉼터를 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은 2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선교가 교회의 과제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 탈북민을 위한 교회로 세워준 세터교회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이 북한에서 적대 범죄 행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베시의 사면과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 국민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대한 우선순위는 없다며 베시에 대한 사면과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공보관리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리가 지난해 11월 베시가 억류된 이후 총 5차례 그를 만났다며 가장 최근의 면담은 지난 5월 10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네스 베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반공화국 적대 범죄 혐의로 북한 형법 제60조에 따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14일부터 교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캠페인을 시작하며 평화를 위한 참여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생명평화센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청원서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그 첫걸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센터는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지구 시민사회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며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또 한반도에는 그 어떤 핵무기가 있어서도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석가탄신일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지난 11일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게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타 종교와의 교류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총무는 축하 메시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셨고 벗이 되어 주셨다며 모든 불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종교적 이상을 갖고 있음에도 다름을 앞세워 불통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좋은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 관계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총무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개막식에 타 종단 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며 자승 총무원장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는 7월 9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선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감독회장 후보로 나서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하명환 목사, 강문호 목사, 전영재 목사, 김충식 목사는 각각 출마 인사를 발표하고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호 1번 하명환 목사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기호 2번 강문호 목사는 청빈의 리더십을 가진 감독회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3번 전영재 목사는 감리교 역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기호 4번 김충식 목사는 깨끗한 마음으로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오는 7월 9일 실시되며 지난 5월 1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이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회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장합동 정준모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목장기도회 50주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에서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총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목사 장로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회장은 또 제97회 총회 파회 이후 혼란과 소용돌이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교단의 책임자로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목장기도회를 통해 서로 하나됨으로써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총회 파행 여파로 정준모 총회장 등 총회본부와 갈등을 빚어온 합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5월 말 별도의 목장기도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계획을 철회하고 총회 주최 목장기도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장합동 총회 목장기도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이 공개됐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강한 미디어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마트 미디어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 교회교육 공동체 회복을 경험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 선교와 이주자 선교를 주제로 오는 27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제6회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이 개최됩니다. 포럼에서는 이주자 선교 현황과 사례 발표, 미전도 지역 선교 등에 대해 논의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는 19일 성령 강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두 교단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되는 WCC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전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을 웃도는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던 비 예보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날씨 정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대구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주일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